안녕하세요. 알쓸맥자 뷰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덥네요. 덥습니다. 자, 첫 곡은 다프트 펑크 Give Life Back to Music 듣고 왔습니다. 랜덤 어세스 메모리스라고 하는 앨범이 새로 나왔는데 그 중에 첫 곡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인 맥주 시즌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북적북적하고 들썩들썩합니다. 자, 저희 네덜란드 벨기에 맥주 투어 빨리빨리들 신청해 주세요. 그래도 꽤 많이 신청해 주셨어요. 조금만 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중순이니까 한 두세 분 정도만 더 신청해 주시면 저희 다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는 이렇게 가실 기회 없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는 해주시는데 문의만큼 또 신청을 또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비행기 가격이 미쳤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모든 것이 인플레이션 됐기 때문에 이 비용 이하로는 앞으로 가시기 힘들 거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 매장으로 구독자, 청취자라고 오셨어요. 근데 매장이 너무 바쁘고 또 저한테 오자마자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맥주 드리고 했는데 나중에 계산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청취자라고. 그래서 인사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그때 만나 뵈서 반가웠고 또 인스타 스토리에 또 태그까지 하셔서 올려주셨더라고요. 제가 잘 보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맥주 한 잔이라도 그냥 드릴 수 있으니까 오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노래 듣고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래는 BTS 더 플래닛. 금요일 매주는 아니네요.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금요일에 제 맥주 기사가 올라가거든요. 시리즈로 올라가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맥주 문화나 맥주 정보라기엔 문화죠. 문화나 인문학 이런 어떤 글 주로 썼는데 유난세 맥주실록이라는 코너를 맥주에 대한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매년 초에 그 당해년도 맥주 시장에 대한 칼럼 좀 썼어요. 계속. 근데 올해는 조금 늦었죠. 2023년 관련된 맥주 시장에 대한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좀 늦은 이유는 시장 조사를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맥주 회사의 전년도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비상장 회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이 되는 회사들은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찾을 수 없는 회사라고 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70에서 80% 정도는 오비, 하이트, 롯데까지 쳐주죠. 롯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가 이제 국내 대기업 수입 맥주 이렇게 시장 마켓 쉐어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진짜 3, 4%그 정도가 이제 최근 성장한 수제 맥주 씬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크래프트 수입 맥주 회사나 혹은 브루펍에 있는 진짜 국내 크래프트 맥주 회사의 점유율은 아직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 시장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저 위의 기업들의 실적과 마케팅 방향과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파악하느라고 조금 늦게 기사가 나왔어요. 중순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전망 기사가 나왔으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죠. 하지만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이제 지난 10년간 한국 맥주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짚는 기사를 좀 썼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2023년 혹은 그 이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맥주 시장이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기사를 컬럼이죠. 예, 컬럼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2022년 국내 맥주 시장 봤더니 오비 맥주가 단연 1등이에요. 오비 맥주가 1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요. 그리고 수익도 단기 순이익도 꽤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에 있는 맥주 부분이 한 7,800억 정도 했어요. 이 둘을 합치면 거의 한 7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맥주 시장으로 봤었을 때 3위는 하이네켄 코리아거든요. 하이네켄 코리아가 한 1,300억 정도, 1,370억 원 정도로 했는데 요거는 2021년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줄은 규모예요. 그리고 4위가 롯데칠성의 맥주 사업 부분인, 그런데 이 중에서 또 나뉩니다. 클라우드, 그러니까 자체 맥주 생산은 820억 원에 불과해요. 나머지 부분이 이제 OEM이거든요. 제주 맥주나 아니면 세븐브로이, 곰표 밀맥주 OEM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맥주 매출은 820억 원이죠. 아마 요거는 내년에는 OEM 부분이 좀 빠지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점유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위가 칭따오 수입하는 비어케이거든요. 한 1,000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한 40억 원 정도 하락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수입 맥주, 뭐 하이네켄 코리아, 칭따오, 뭐 칼스버그, 뭐 이런 어떤 그 국내 대기업 수입 맥주 회사들이 실적들이 2021년에 비해서 다 좋지가 않습니다. 좀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원자재 상승과 물류비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맥주 가격의 상승은 더딘 반면에 뭐 그런 어떤 외부 효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매출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봅니다. 매출이 뭐 10억 혹은 40억 정도의 하락밖에 안 했고, 물론 뭐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보고요. 그에 비해서는 국내 대기업 맥주들의 성장이 굉장히 컸죠. 예를 들어서 뭐 오비 맥주 같은 경우는 뭐 한 2천억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하이트 진로의 맥주 부분도 500억 이상 매출이 증가했어요. 물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8천억 정도였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조금 모자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상승세를 이뤘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국내 맥주 시장은 국내 대기업 제조회사들의 선전이 눈에 띄고, 그리고 국내 대기업 수입 맥주 회사들은 나름 선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에 있고 물류 비용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섰거든요. 물론 지금 국내 환율 때문에 또 머리가 아플 거예요. 환율이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환율 방어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뭐 언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론이나 정부에서 최대한 정보를 차단시켜 놓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대외 적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뭐 국채 뭐 정말 안 좋고요. 환율도 지금 방어하느라 돈 다 써가지고 총알도 거의 떨어진 상태고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언제 터져도 지금 심각할 정도의 경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뭐 꽤 나름 이 대기업들은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 수제 맥주 신들, 편의점 수제 맥주 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수제 맥주라고 이제 부르는 거는 이제 편의점에 납품하는 맥주,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을 제외한
편의점 납품하는 4캔만 원 맥주를 납품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국내 편의점 맥주 씬들, 수제 맥주 씬들은 어떨까?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실적이 안 좋습니다. 2022년에 그나마 세븐브로이가 2021년 400억에서 2022년 300억, 10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냥 100억이 떨어졌습니다. 곰표 밀맥주를 그냥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거의 25%가 떨어졌어요. 순이익은 간신히 단기 순이익을 보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좀 보이고요.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더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제주맥주 같은 경우는 28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제주맥주의 문제는 매출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 순손실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거의 매출만큼 단기 순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자체는 뭐 1,000원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도래했다. 지금 그래도 곰표 밀맥주를 제주맥주가 가져갔죠. 이게 뭔가 반등의 사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매출은 좀 증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부적인 그 단기 순이익 쪽에서는 크게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체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있긴 한데 지금 곰표 밀맥주 관련해서 OEM을 플래티넘에 맡겼기 때문에 이익 자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카브루 같은 경우는 2021년 55억 원에서 2022년 60억 원으로 매출이 5억 원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세븐브로이, 카브루, 제주맥주 이 세 회사가 실적이 많이 안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전망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콜라보레이션 맥주, 재미를 추구하는 수제 맥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요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가장 아픈 부분이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정체 혹은 하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다른 아이템들이 있냐라고 봤었을 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뭐 수제 맥주라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원재료 인플레이션 당연히 크게 받았고요. 그런데 그런 인플레이션에 맞는 타격이 저 대기업보다는 더 크죠. 일단 규모의 생산이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한 단위로 봤었을 때의 비용은 더 커졌을 것이고 그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용 시장이 좀 하락했죠. 근데 이 편의점 수제 맥주들의 주 타겟은 뭐 편의점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가정용 시장이거든요. 그럼 유흥용 시장에서는 이 편의점 수제 맥주를 갖다 놓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흥용 시장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지 못했다. 이런 세 가지 정도로 크게 이 수제 맥주의 하락의 원인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찾은 수제 맥주에 대한 이제 하이볼이라고 하는 주종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이 편의점 수제 맥주 회사들 맥주 회사가 하이볼을 내놓는다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체성에서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소위 크래프트 맥주에서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사인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맥주를 안 되니까 디스틸러리나 아니면은 뭐 사이더나 뭐 시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곳들이 있어요. 내부적으로 맥주 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수제 맥주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하이볼 시장이 지금 예전에 뭐 수제 맥주 시장처럼 편의점에서 뭐 터지고 있느냐, 아니면 제 대세냐, 트렌드냐 봤었을 때 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편의점 쪽에서 요청하고 읽은 트렌드에 부응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보이긴 하는데 또 다 몰려갔어요. 뭐 한 군데만 뭐 하이볼이라고 하는 맥주 주종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세븐브로이, 카브루 뭐 또 뭐죠? 뭐 제주 맥주 하이볼 쪽으로 또 들어가면서 그쪽이 또 이전 투구를 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 이게 뭐 잘 될 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하이볼이 진짜 하이볼도 아닙니다. 진짜 위스키가 들어가는 하이볼이 아니고 또 가향이 들어가고 주정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뭔가 정체불명의 칵테일인 거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실제 하이볼이라고 하면 위스키와 소다, 뭐 위스키와 다른 어떤 것들이 같이 혼합된 그런 형태인데 아마 단가 때문에 절대 위스키를 섞지 못할 겁니다. 지금 뭐 저가의 어떤 하이볼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단 술을 지금 출시했는데 그 가격에 절대 위스키를 내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 정체불명의 술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모를까? 소비자들 바보 아니거든요. 소비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게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은 앞으로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2023년 어떻게 될까? 아마 대기업 맥주 제조 회사들, 뭐 오비와 그 다음에 하이트, 진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제 맥주 회사들이 2020년, 2021년에 잠깐 반짝 성장을 하면서 약간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다시 우리 시대가 돌아올 거고 우리 맥주가 진짜 맥주야라고 하는 자신감들이 좀 묻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트 같은 경우는 켈리를 내세웠죠. 물론 켈리 같은 경우는 조금 패착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뭔가 이 켈리를 띄워서 뭐 다른 뭔가 목적이 있는 것으로 좀 보이긴 하지만 좀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켈리 자체에 굉장한 지금 마케팅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 켈리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홍대 앞에 초대형 전광판에도 켈리 광고가 실리고 있고요. 합정역에 교보문고 빌딩에 있는 엘리베이터 LED 광고판에도 켈리가 실리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만큼 성과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비는 지금 한맥이라고 하는 맥주의 리뉴얼을 통해서 뭐 역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뭐 하이트만큼은 아니지만 TV 광고 엄청나게 지금 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맥도 역시 그 광고를 하는 것만큼 성과를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롯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생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최근에 그 편의점 가서 가격을 보니까 롯데 클라우드 생만 4캔에 10,000원에 팔더라고요. 완전 해자 맥주. 요즘 클라우드 맥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에 맥주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클라우드 먹고 있습니다. 가격이 좋은데 맥주도 진짜 괜찮아요. 특히 클라우드 생은 올몰트 비어거든요. 알코올 도수가 4.5도인데도 불구하고 홉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비터함도 꽤 있고요. 밸런스가 굉장히 나쁘지 않은 올몰트 라거가 제가 최근에 봤을 때는 클라우드 생인 것 같아요. 클라우드 생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광고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요즘 느끼는 생각이 이렇고 켈리는 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긴 한데 조심스럽긴 한데 켈리는 뭔가 너무 드라이함을 추구한 게 좀 큰 것 같아요. 올몰트 비어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 무거운 바디감, 약간 진득한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정확한 테이스팅 용어는 아니지만 약간 진득하고 몰트에서 느껴지는 향들 그리고 또 홉에서 느껴지는 그런 그레시하거나 약간 플로럴한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복합성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밸런스 부분이 좀 아쉬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드라이하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한국 맥주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만드셨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마시기에는 켈리 2번 마시기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맥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의외입니다. 그렇고 수입 이제 우리 수입 맥주들 대형 수입 맥주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회복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단히 성장할 것 같지 않지만 작년, 재작년 입었던 어떤 상처들을 좀 회복하는 시기가 좀 될 것 같고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 맥주는 아사히죠. 아사히가 작년에 320억 원이나 되는 매출을 올렸어요. 칼스버그나
필스너 우르킬보다 더 많은 매출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수입 맥주 시장에서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더 큰 성장을 할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일본 맥주들은 모르겠어요. 뭐 선토리나 삿포로나 이런 것들이 편의점에서 다시 보이기 시작하던데, 근데 일단 아사히가 이렇게 시장에서 쭉 성장을 해주면 나머지 일본 맥주들도 다시 예전처럼 올라올 거라고 보고요. 예전만큼 압도적인 1위는 좀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1000억 언저리까지는 아사히가 올해 좀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아사히는 작년 320억을 했고 단기 순이익도 한 20억 정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이뤘죠. 물론 예전에 비하면 뭐 아직 멀었지만 일본 맥주에 대한 거부감도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수제 맥주들은요?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이 힘들 것 같고요. 카브루가 공장을 하나 팔았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결국은 편의점 수제 맥주 회사들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카브루 글쎄요, 좀 힘들 것 같고, 편의점 수제 맥주들 자체들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힘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제주 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곰표 밀맥주의 계약권을 따내서 플래티넘과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여기서 좀 만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지금 제주 맥주의 재무 상태나 마케팅 영업 상태로 봤었을 때는 큰 반전을 이루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 실적으로 결판이 날 것 같고, 세븐브로이 같은 경우는 곰표 밀맥주 계약에 더 이상 계약에 실패하면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특히 익산 공장까지 오픈을 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볼 시장으로 과연 곰표 밀맥주가 했던 그런 생산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인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븐브로이나 지금 제주맥주가 다시 자신의 원래 브랜드의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투자된 뭐 생산 시설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봐서는 올해부터는 좀 많이 힘든 시기를 직면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 시장 상태는 아마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국내 대기업 회사들의 독점이 공고해질 것 같고요. 또 경제가 또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극화 소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간에 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대신에 국내 브루펍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국내 브루펍 같은 경우는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회사들처럼 뭔가 자신들만의 매력을 잘 어필하고 또 품질이 좋은 크래프트 맥주들을 생산하고 또 매니아들을 또 조금씩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브랜드의 매니아들을 뭐 계속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브루펍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큰 돈은 벌기 힘들 것이다. 뭐 원래 크래프트 맥주 회사는 그런 거니까요.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맥주 사전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또 위크엔드 Sacrifice